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서 경매행위다. 이미 경매 물건이 쏟아진다라고 얘기합니다. 11월 이미 경매 부동산 물량 총 1688건, 1월 대비 64%가 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IMF 때 경매 물량이 20만 건, 30만 건이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의 속도는 IMF 수준을 넘어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24년, 5년, 6년 시간이 계속 지나면 지날수록 저 물량의 수치는 더 늘어날 거다라고 얘기한답니다. 뭐 벌써 지금 이제 못 갚아서 경매행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수준은요, 아직 이제 대출의 수준이 5%에서 한 6% 사이인 거죠. 2024년 5월 1일 경기대응 완충자본成立하고 스트레스 DSR 적용하고 실제로 3%, 4%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2024년, 2025년 이제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저 물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겠냐라는 겁니다. 64%가 아니라 100%, 200%, 300%, 500%, 1000%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이제 힘들어지는 겁니다. 지금 금리에도 벌써 이자와 이제 원금 상환이 안 돼가지고 연끌 쪽들이 이제 뱉어낸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으로부터 이자가 3%, 4%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뒤집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부동산을 이제 매수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사는 게 낫다? 아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려도 괜찮겠다라는 이제 얘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시간을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서울 기준에 주택 구입 부담지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2023년 3분기 기준에 160이었다고 하죠. 여전히 내려와야 됩니다. 2011년에서 2014년 정도까지 보면 뭐 80, 한 5에서 한 100 사이였던 거죠. 그때가 가장 적합한 이제 시기였다라고 보는 겁니다. 앞으로 엄청난 이제 부동산 경매 물량, 미분양 물량, 한인 분양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쏟아질 거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대출이 이제 예전만큼 안 나오기 때문에 되게 이제 많이 빡빡해져서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거다라는 겁니다. 이번 쓰나미를 지나고 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집을 무작정 사는 걸 이제 꺼려 할 겁니다. 집을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원리금을 갚을 수 있느냐, 그리고 각종 공과금, 세금들을 감당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고소득 중산층들이 5채, 7채, 10채 너무 많이 사서 이제 그런 애들이 이제 지금부터 서서히 이제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면 맞죠. 앞으로 집을 2채, 3채, 4채, 5채 마냥 옛날처럼 이렇게 사고 또 뭐 갭 투기 이런 것들이 예전만큼 이렇게 활성화되려면 시간이 제법 걸릴 겁니다. 그런 일을 다시 이제 안 한다가 아니라 24, 25, 26 바닥치고 27, 28쯤 되어야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기미를 보이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하니까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되는 거죠. 은행권의 주택을 담보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해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이미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제 2014년 10월에 1800건에 비교해 볼 때 9년 만에 역대 최대치라고 얘기한답니다. 앞으로 좀 더 주고 보자고요. 점점 더 이제 더 심해질 거다라고 이제 봐야죠. 이미 경매는 금융회사가 3달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면 바로 실행할 수 있다. 법적 절차 없이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길 수 있다.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으로부터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연끌족들이 경매에 내몰리고 있다. 지지옥신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23년 11월까지 전국에서 경매에 넘겨진 아파트의 채권자가 저축은행 대부업체, 캐피탈 업체인 경우는 2배 이상 늘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나 캐피탈에서 이제 이미 경매 시켜서 아파트를 이제 부동산을 경매로 넘겼다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 더 이제 우려하는 상황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경매 시장에서 앞으로 이미 경매 물건이 더욱 늘어날 거라고 한답니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2020년부터 21년까지 집값 상승기에 무리한 대출로 주택을 매수한 연끌족들이 이자와 대출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면서 경매로 유입될 가능성이 크답니다. 게다가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이자 부담에 버티지 못한 연끌족들이 보유한 주택이 경매 시장으로 이제 흘러 들어간다라는 거죠.
뭐 앞으로 더 늘어난다라는 거, 더 이제 금방 이제 사그라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임을 우리는 이제 냉정하게 이제 지켜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저기 언론에서 얘기하듯 미국이 기준금리가 금방 내리고 한국도 덩달아 내려서 시중금리가 금방 2%, 3%대로 내려가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는 안 믿는 게 좋겠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점점 이제 언론에 많이 안 나올 뿐인 거지 이 엄청난 폭탄들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터질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꽤 충격적인, 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부동산 따위에 이제 오리를 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말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함부로 부동산을 무리하게 연끌해가지고 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연끌한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았다. 더 이상 여윳돈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감당 못할 이자와 원금을 갚는다라고 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종이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우리네 삶이 저 부동산 때문에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이제 많은 이들이 이제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고 보고 또 두고 보고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좀 더 조심하면서 지내는 게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정의 바짝 차리고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힘들고 매우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요 태형건설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배짱 부리고 있죠. 왜? 그냥 정부에서 세금으로 자기네들 이제 부실을 메워줄 거다라고 믿고 그냥 저지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제 출연도 하고 SBS도 팔고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배째고 있는 겁니다. 왜겠습니까? 그냥 기득권들이 자기들하고 같은 편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민의 세금을 탕진해서 메워줄 거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러고 있는 겁니다. 어처구니 없는 거죠.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돼지 같은 그런 인간들이 그 윤석열 밑에서 버티고 있는 놈들이 대한민국에 세금을 다 해먹으면서 개막장짓을 하고 있어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점점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 또 조심하면서 사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더욱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